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 장례식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꽃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인지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알람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탄 냄새가 배어든 솜니불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냄새였으니까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봉지를 뜯었습니다. 반만 꺼냈습니다. 남은 반쪽은 비닐에 꼼꼼히 싸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뭘 세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리어카의 노끈을 묶는 방식은 20년째 똑같았습니다. 왼쪽 먼저 2번 감고 오른쪽으로 넘겨 한 번 더. 손이 기억하는 매듭이었습니다. 골목에 나서면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찬 공기가 코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20년 된 소리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누렁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이 골목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있던 고양이는 아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매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라면 국물을 뚜껑에 따라 땅에 놓아주었습니다. 너도 추우냐? 누렁이는 대답 없이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액자를 걸었다가 뜯어낸 흔적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오복순 할머니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물상은 골목 끝을 돌아 5분 거리였습니다. 주인 박 씨는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사꾼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골판지 값이 워낙 내려가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만큼 받고 리어카를 돌렸습니다. 박 씨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을 얹을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면서 사무실 벽 쪽을 지나쳤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달력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1982년에 만들어진 달력이었습니다. 사진이 발에 있었지만 무대 위에 선 여가수의 모습은 아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0.5초 멈췄습니다. 박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은 고물상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알바생은 22살 민준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창고 구석에 폐지를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준도 딱히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편의점 유리창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점퍼, 리어카. 잠깐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재개발 공고가 붙은 건 10월 초였습니다. 할머니는 골목 전봇대에 붙은 종이를 한참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반지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주인은 사흘 뒤에 왔습니다. 할머니, 3달 안에 나가셔야 해요. 법대로 하면 더 빨리 나가셔야 하는데 제가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배려라는 단어를 쓰면서 집주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못자국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엔 어떤 액자가 걸려 있었는지 손가락 끝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꽉 채워진 것도 있었고 아직 비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다시 닫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에 나서면서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중얼거리는 입술이었습니다. 옆방 순칠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복순 씨, 어디 가요? 폐지 주우러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밥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가 수저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파트는 골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재활용 수거장에 나와 있는 폐지가 많은 날이면 할머니는 꼭 그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정문 쪽으로 접어드는데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여기 주민 전용이에요. 저도 민원 들어오면 힘들어요.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폐지만 좀 가져가면 안 되겠어요? 경비원은 대답 대신 고물상 박스 2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지듯이. 그 순간 뒤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40대 여성 주민이 지나가면서 코를 가볍게 막았습니다. 시선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폐지 2장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시린지 잠깐 떨렸습니다. 그래도 굽혔습니다. 리어카에 올려놓았습니다. 편의점 CCTV에 이 장면이 찍혔습니다. 민준이 모니터로 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라디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잠깐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70년대 트로트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껐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한파가 왔습니다. 손가락이 곱아서 리어카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목장갑 2개를 겹쳐 끼었습니다. 그래도 시렸습니다. 서랍에 병원비 독촉장이 2통 쌓였습니다. 무릎 수술 잔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시계를 손목에서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금이었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빛은 여전했습니다. 무거운 시계였습니다. 그 무게가 익숙했습니다. 금은방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진열된 시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서 할머니는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눈 위에 시계를 2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일어섰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는 접힌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편의점 창고에 들어선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리어카 바퀴 옆에 핫초코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추우시죠? 드세요. 민주는 카운터에서 다른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다 2 손으로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 민준이 리어카 바퀴에 기름을 쳐두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바퀴 소리가 달라진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잠깐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할머니는 편의점 앞을 지날 때 눈인사를 했습니다. 민준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리어카를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민준 씨, 혹시 나중에 이 골목에서 저를 못 보게 되면 말을 멈추었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웃었습니다. 민주는 뭔가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골목 커브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쳐두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라면 반 봉지를 끓이고 노끈을 묶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누렁이가 따라왔습니다. 고물상에서 박씨가 폐지 값을 깎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민준과 눈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 생각한 뒤에 썼습니다. 천천히, 한자 한자,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면서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잠깐,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누렁이에게 라면, 국물 대신 참치캔을 따주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누렁이는 킁킁거리다가 먹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치면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 씨, 공부 열심히 해요. 민준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예, 잘할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고물상에서 박 씨가 폐지를 받으면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골판지가 또 값이 내려가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박 사장, 그동안 고마웠어요.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니요, 그냥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박 씨는 한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금시계를 닦았습니다. 천으로 닦다가 유리면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 안에 비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오래 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리어카가 골목 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폐지를 기다리다가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방 순칠 할아버지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손목에는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순칠 할아버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민준 앞으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학생,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이 골목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따뜻했어요. 박 씨 앞으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수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장이었습니다. 트로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 재킷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 스크랩 첫 장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8년 대한민국 가요대상 수상자 오복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가수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하루에 10번도 넘게 흘러나오던 목소리였습니다. 국민이 따라 불렀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반지하 방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라면 반봉지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전 재산을 음악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쓰지 마시오. 그냥 골목 할머니 장학금으로 해주시오.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쓴 것인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쓴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읽었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도 꽃도 사랑도 마지막엔 조용히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민주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금시계를 보았습니다. 데뷔 때 첫 상금으로 샀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맨 마지막 줄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첫 앨범이 나오던 날 어머니가 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폐지를 주워 모으셨습니다. 이 시계가 있는 한 나는 무대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잊지 않습니다. 민주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끄던 할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못자국들이 떠올랐습니다. 금은방 앞에서 돌아서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할머니 자신의 노래였습니다. 못자국은 자신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뜯어낸 자리였습니다. 수저 하나를 다시 넣던 손은 20년 동안 혼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달력 사진 속 여가수가 누군지 이제 박 씨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 가수 오복순 20년 잠적 후 폐지 수거 중 별세. 전 재산음악 장학재단 기부. 경비원은 저녁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1978년 사진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여자였습니다. 그 손목에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를 막고 지나갔던 주민은 뉴스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고물상 박 씨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달력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내가 몰랐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주는 편의점 창고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두라던 폐지 더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장례식장에는 검은 승용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방송국 차량이 있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흰 국화를 손에 든 노인들이 대문 밖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70대 팬클럽 회원들이었습니다. 옛 후배 가수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민주는 장례를 마치고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다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의 편지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준 씨, 창고 맨 아래 박스 확인해 봐요.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박스를 옮겼습니다. 맨 아래에 낡은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벨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 들으라고.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테이프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편의점 창고에 오래된 플레이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였습니다. 반주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만이었습니다.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낮았지만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CH7에서 할머니가 멈추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민준 씨, 혹시 나중에 이 골목에서 저를 못 보게 되면.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골목 끝 화단에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심은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피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편의점을 그만두었습니다. 음악대학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골목 할머니 장학금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박 씨는 사무실 달력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었습니다. 1982년의 무대. 환하게 웃는 오복순. 누렁이는 여전히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없어도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복지사가 반지하 방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이불 라면 몇 봉지. 벽에서 작은 액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구석에 끼어 있었습니다. 못자국 사이에 하나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1978년 무대 위에 서 있는 젊은 여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손목에 지금과 똑같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액자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오래된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복순아, 내가 자랑스럽다. 창문 너머 골목에는 리어카 바퀴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해드립니다.